아침에 일어나 찬물로 세수를 하려는데 손끝이 살짝 덜덜 떨리더라고요. 처음엔 오늘따라 좀 피곤하네, 어제 잠을 설쳤나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며칠 뒤에도 또 그 다음 날도 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컵을 들면 물이 살짝 흘러내리고 젓가락질도 괜히 불안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저혈당의 시작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몸이 스스로 보내는 신호를 그저 나이 탓으로만 여긴 거죠.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손이 떨리는 건 근육이나 신경 때문일 수도 있지만 당이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 몸은 밥을 먹고 난 뒤 그 에너지를 포도당 형태로 저장합니다. 그 포도당이 뇌와 근육의 연료처럼 쓰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 연료가 줄어들면서 몸이 경고를 보내요. 그게 바로 손 떨림, 식은땀, 가슴 두근거림, 갑작스러운 불안감 같은 증상입니다. 특히 60세 이후가 되면 이런 증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젊을 땐 밥을 조금 늦게 먹어도 간에서 알아서 당을 꺼내 쓰지만 나이가 들면 그 기능이 느려져서 갑작스러운 저혈당이 쉽게 옵니다. 저도 식사를 건너뛰거나 점심시간이 늦어지면 눈앞이 아찔해지고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땐 이제 내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 하는 걸 실감하게 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몸의 변화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두 번은 피로 때문일 수 있지만 3일 이상 계속되거나 식사 후에도 반복된다면 꼭 혈당을 확인해 보세요. 집에서 혈당기를 쓰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게 없다면 가까운 내과에서 공복혈당 검사만 해도 충분합니다. 의외로 간단한 검사인데 이걸 미뤄서 큰 병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배고플 때 먹으면 되지 하는 생각,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하지만 나이 들수록 배고픔을 잘 느끼지 못하고 그 사이 혈당이 뚝 떨어지면 몸은 금방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람을 맞춰놓고 규칙적으로 먹어요. 아침은 8시, 점심은 12시 반, 저녁은 6시 반. 이 리듬이 생기고 나서부터 손 떨림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혹시나 외출 중이라 식사를 거를 상황이라면 사탕 한 알, 미니 바나나, 견과 한 줌을 가방에 챙겨두세요. 이건 의사 선생님이 직접 알려주신 방법인데요. 혈당이 갑자기 떨어질 때 응급으로 아주 효과적입니다. 손이 떨릴 때 바로 사탕 하나 입에 넣으면 1~2분 안에 진정되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만큼 저혈당은 빠르게 대처하면 금방 회복되지만 방치하면 쓰러질 수도 있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달달한 거 잘 안 먹는데 괜찮겠지? 하지만 문제는 달달한 걸 많이 먹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조금이라도 보충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저혈당은 단맛의 문제가 아니라 당의 균형 문제입니다. 몸이 필요한 에너지를 제때 공급받지 못할 때 우리 몸은 경고하듯 손을 떨고 땀을 흘리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겁니다. 이제는 손 떨림이 오면 바로 알아차립니다. 내 몸이 신호를 주는구나. 그때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준비해둔 견과를 먹고 천천히 심호흡을 하면 금세 안정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저를 큰 병에서 지켜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손 떨림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일 수 있습니다.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밥은 분명히 잘 먹었는데 막상 일어나면 힘이 쭉 빠지는 날이 있지 않으세요? 저도 그랬어요. 아침을 챙겨 먹었는데도 소파에 앉자마자 눈이 감기고 손에 힘이 없어서 리모컨을 잡는 것도 귀찮더라고요. 그땐 요즘 체력이 좀 떨어졌나 보다, 나이 들면 그렇지 하며 넘겼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밥을 먹고 나서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예요. 혈당 스파이크는 밥을 먹고 난 뒤 혈당이 갑자기 치솟았다가 짧은 시간 안에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에요. 이게 반복되면 우리 몸은 계속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밥 먹기 전엔 혈당이 낮아서 피곤하고 밥 먹고 나면 순간적으로 기운이 나지만 조금 지나면 다시 심하게 졸리고 무기력해지는 거죠. 문제는 이 상태가 당뇨 전 단계의 대표적인 신호라는 겁니다. 혈당이 이렇게 널뛰듯 오르내리면
췌장이 지쳐서 결국 인슐린 조절이 무너집니다. 그게 쌓이면 바로 신이어 당뇨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밥을 어떻게 먹느냐가 얼마나 먹느냐보다 훨씬 중요하거든요. 저도 예전엔 식탁에 앉자마자 밥부터 퍼먹었어요. 속이 허하니까 빨리 채우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먹으면 포도당이 한꺼번에 흡수돼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 다음엔 인슐린이 급하게 분비되면서 혈당이 순식간에 떨어지고 그때 바로 기운이 빠지고 졸음이 오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즉, 배는 부른데 몸은 아직 에너지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걸 반복하면 우리 몸은 점점 피로에 익숙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지치는 체질로 바뀌죠. 더 무서운 건 이 혈당의 급격한 변화가 뇌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밥을 먹고 나서 멍해지는 느낌, 갑자기 집중이 안 되고 말이 느려지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뇌는 포도당으로만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 잠깐 정전된 것처럼 반응합니다. 저는 이걸 모르고 요즘 건망증이 심해졌나 했는데 의사 선생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식후 저혈당이에요. 뇌가 잠깐 굶는 겁니다. 그 이후로 저는 식사 순서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예전엔 밥부터 먹었지만 지금은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먹어요. 이 순서만 지켜도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식후 졸음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식사 후 1시간쯤 커피 대신 따뜻한 물 한 컵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카페인은 순간적으로 혈당을 더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물이나 보리차가 훨씬 좋아요. 식사 후 바로 눕거나 TV를 보는 건 혈당을 올리는 가장 나쁜 습관이에요. 식후 10분만 천천히 걸어도 혈당이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저는 요즘 밥 먹고 나면 주방을 한 바퀴 돌고 베란다에서 화초를 살짝 만집니다. 그게 제 나름의 혈당 산책이에요. 이 작은 루틴 하나가 오후 피로를 크게 줄여줬습니다. 밥을 먹은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갑자기 졸리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에 열이 확 오른다. 식사 후에 머리가 멍해지고 집중이 안 된다.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나 노화가 아니라 몸이 혈당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세대는 참 아끼는 세대죠. 밥 한 공기도 남기지 않고 다 먹어야 한다고 배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 먹는 것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밥은 천천히, 순서는 가볍게. 식사 후엔 10분만 움직이세요. 이 3가지 습관이 배는 부른데 힘이 없는 몸을 기운이 도는 몸으로 바꿔줍니다. 이제 저는 밥 먹고 나서 더는 나른하지 않습니다. 식탁에서 천천히 한 숟갈씩 음미하면서 먹는 그 순간이 제 하루 중 가장 평온한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식사 리듬을 바꿔보세요. 몸이 먼저 고마워할 겁니다. 어느 날은 밥을 먹고 난 뒤에 갑자기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리면서 얼굴에 열이 확 올라오고 눈앞이 잠깐 하얘지더라고요. 그 순간 이게 혹시 심장 때문인가 싶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셨어요. 심장이 아니라 뇌가 당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저혈당 발작이에요. 저혈당이 심해지면 우리 몸은 마치 연료가 떨어진 자동차처럼 반응합니다. 당은 몸의 에너지원인데 그게 떨어지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 바로 뇌와 심장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두근거림, 어지럼증, 식은땀, 그리고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이 찾아옵니다. 특히 아침 공복이나 식사 후 2~3시간쯤 지났을 때 이런 증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저는 처음 그 증상을 느꼈을 때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혈당을 재보니 60이었습니다. 정상 수치보다 낮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이건 뇌가 잠시 에너지를 못 받아서 신호를 보낸 거예요. 몸이 위험하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저혈당이 오면 뇌가 잠깐 정전처럼 멈추기 때문에 갑자기 멍해지거나 말이 느려지고 눈앞이 흐릿해지는 겁니다. 심하면 순간적인 기억 상실이나 실신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항상 가방에 사탕 2~3알을 넣고 다닙니다. 저혈당이 올 때는 빨리 흡수되는 당분을 보충해야 하기 때문이죠. 사탕 1알, 주스 반 컵,
바나나 반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절대 과하게 드시면 안 돼요. 당이 떨어졌으니 단 걸 많이 먹자 하다 보면 혈당이 다시 급상승해서 오히려 몸이 더 피곤해집니다. 저는 손이 떨리거나 머리가 멍해질 때 사탕 하나를 천천히 녹여 먹으면서 깊게 숨을 들이쉬어요. 그럼 2, 3분 안에 심장이 차분히 안정됩니다. 저혈당은 단 한 번의 검진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는지 기록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요. 오전 10시쯤 아침을 가볍게 먹고 나서 손 떨림, 오후 4시 점심 거르고 나서 두근거림, 식사 후 2시간 갑자기 어지럼증, 이렇게 3일만 기록해도 의사가 원인을 훨씬 정확히 잡아냅니다. 저도 이 방법으로 약을 조절받았고 지금은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식사를 불규칙하게 하거나 한 끼를 거르는 경우, 달거나 자극적인 음식 위주로 식사하는 경우, 식사 후 바로 눕는 경우, 체중을 급하게 줄이려 하는 경우,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혈당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못하고 계속 널뛰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몸은 이런 롤러코스터에 아주 약합니다. 저는 요즘 이런 루틴을 지키고 있어요. 아침은 꼭 단백질과 채소를 함께 먹기, 점심은 과식하지 않기, 식후 10분 산책, 간식은 오후 3, 4시쯤 견과류나 과일 반쪽 정도. 이렇게 하니까 저혈당이 거의 오지 않더라고요. 하루에 혈당이 한결 일정하게 유지되니까 피로감도 줄고 머리도 맑아졌습니다. 이제는 가슴이 두근거릴 때 무섭지 않습니다. 이건 내 몸이 나에게 말을 거는 순간이니까요. 지금 에너지가 부족해요. 잠깐 쉬어주세요.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요즘 들어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머리가 멍하고 어지럼이 자주 오신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이 떨어진 뇌와 심장의 도움 요청,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건강은 달라집니다. 이제 저는 몸이 두근거릴 때마다 잠깐 멈추고 깊게 숨을 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하죠. 괜찮아? 이제 내가 너를 잘 돌볼게. 그 한마디가 내 몸을 다시 안정시켜 줍니다. 요즘 들어 손발이 자꾸 저려요. 밥 먹고 나면 졸리고 머리가 멍해요. 눈앞이 흐릿하고 상처가 잘 낫질 않아요. 이런 말 주변에서 자주 들으시죠?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이,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새삼스러워. 그런데요, 그게 다 노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냥 나이 들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진을 받고 나서 알았죠?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당뇨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노화와 당뇨의 증상은 너무 비슷합니다. 피로, 시야 흐림, 손발 저림, 상처 회복 지연.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나 오는 노화의 과정처럼 느껴지죠. 그렇다 보니 병이 이미 진행되고 있어도 그냥 나이 때문이겠지 하며 넘기기 쉽습니다. 저도 그렇게 1년을 보냈습니다. 매일 낮잠을 자야 했고 식사 후엔 늘 피곤했어요. 하지만 그건 늙어서가 아니라 몸이 혈당 조절에 실패하면서 보내는 경고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뇨는 통증이 없어서 무섭습니다. 조용히 몸을 망가뜨리거든요. 실제로 혈당이 높다고 해서 당장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여파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눈의 시신경이 손상되고 발끝 감각이 무뎌지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몸속에서는 서서히 혈관이 상하고 있다는 사실, 그걸 알았을 때 저는 등골이 오싹했어요. 제가 병원에서 처음 들은 수치가 공복혈당 118이었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이건 아직 당뇨는 아니지만 이미 경계선이에요. 공복혈당이 100에서 125면 당뇨 전 단계입니다. 이때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1, 2년 안에 본격적인 당뇨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괜찮다가 아니라 지금 바로 바꿔야 한다는 신호인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식사 습관과 생활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예전엔 밥이 많아야 든든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밥보다 반찬 중심으로 식탁을 바꿨습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충분히 챙기며 탄수화물은 반 공기로 줄였어요. 하루 10분이라도 꾸준히 걸으면서 식사 후엔 바로 앉지 않고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자 공복 혈당이 104까지 내려갔습니다. 손발 저림도 줄고 오후 피로감이 훨씬 덜해졌어요. 건강검진은 병을 찾는 게 아니라 미리 막는 과정입니다. 1년에 한 번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 검사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 2가지 수치가 높으면 바로 생활을 조정하면 됩니다. 특히 가족 중에 당뇨가 있는 분이라면 더 자주 검사를 받는 게 좋아요. 유전적인 요인도 크지만 생활 습관이 비슷하기 때문에 함께 관리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몸이 아픈 게 늙어서가 아니라 그동안 내가 내 몸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요. 우리 세대는 늘 가족을 먼저 챙겼죠? 아이들 밥 챙기고 남편 옷 챙기고 정작 내 밥은 대충 먹고 나왔습니다. 그게 오랜 세월 쌓여서 병이 된 거예요.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당뇨는 조절할 수 있는 병이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식사 순서, 걷기, 수면 이 3가지만 지켜도 몸은 바로 반응합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 몸에게 인사를 합니다. 오늘도 잘 버텨줘서 고마워. 그리고 하루 한 끼라도 천천히 내 몸이 원하는 속도로 먹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살려달라는 부탁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미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오늘부터는 내 몸의 작은 변화에도 귀를 기울이세요. 그게 당뇨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당뇨는 단순히 혈당이 높아지는 병이 아닙니다. 그건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문제는 혈당이 오르내리며 몸속 모든 기관을 조금씩 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당뇨는 통증이 거의 없어서 방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몸속에서는 매일 조금씩 녹슬어가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했어요. 그리고 나서야 겉으로 멀쩡하다고 괜찮은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당뇨가 오면 피가 달라집니다. 혈액 속에 당분이 많아지면 피가 점점 끈적해지죠. 그 끈적한 피가 혈관 속을 돌면서 작은 혈관들을 막고 염증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특히 손끝, 발끝 같은 말초혈관부터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손발이 차고 저리고 상처가 잘 낫지 않게 되는 겁니다. 처음엔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로 착각하기 쉽지만 그건 이미 혈당이 혈관을 손상시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눈의 망막혈관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눈앞이 뿌옇게 보이거나 초점이 잘 맞지 않는 경험을 자주 하죠. 저도 어느 날 신문을 보는데 글자가 흐릿해서 안경 탓을 했어요. 하지만 안경을 바꿔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안과에 갔더니 혈당 조절이 안 돼서 망막이 부은 상태라고 하더군요. 그때 알았습니다. 시력 저하는 단순히 눈의 문제가 아니라 혈당이 눈 속 혈관을 손상시키는 결과라는 걸요. 당뇨가 무서운 또 하나의 이유는 상처가 낫지 않는 것입니다. 혈액이 끈적해지면 상처 부위로 산소와 영양이 잘 가지 못합니다. 결국 세포가 재생되지 못하고 염증이 남아요. 작은 긁힘이나 발톱 상처가 염증으로 번지고 심하면 괴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무섭지만 실제로 흔한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집에서도 늘 발을 살펴봅니다. 목욕 후에 발바닥을 확인하고 상처가 있으면 바로 소독합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 큰 위험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당뇨는 혈관을 따라 몸 구석구석에 파문처럼 퍼집니다. 특히 신장 콩팥은당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손상받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신장이 계속해서 당을 걸러내는 일을 반복하죠. 결국 피로해지고 기능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그 결과 단백뇨가 생기고 몸이 붓고 피로가 심해지는 겁니다. 뇌도 예외가 아닙니다. 끈적한 피가 뇌의 미세혈관을 막으면서 집중력 저하, 건망증, 심하면 뇌졸중 위험까지 높입니다. 그래서 당뇨를 전신질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행히도 당뇨는 조절할 수 있는 병입니다.
제가 의사에게 들은 말 중 가장 위로가 된 한 문장이 있었어요. 지금 알아챘다는 건 이미 절반은 이긴 겁니다. 혈당을 정상으로 돌리려면 무리한 다이어트보다 작은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식사 순서를 바꾸고 하루 10분만 걸으며 잠자기 전 스트레칭을 하는 것. 이 단순한 세 가지가 몸의 회복을 이끌었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해 왔다는 거예요. 당뇨 초기엔 피곤하거나 시야가 흐릿하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지만 그건 몸이 지금 돌봐달라고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때 멈춰서 생활을 조금만 바꾸면 몸은 금세 달라집니다. 손끝이 따뜻해지고 아침 피로가 줄고 눈이 맑아집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몸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뇨는 두려움의 병이 아닙니다. 알면 막을 수 있고 돌보면 회복되는 병입니다. 피곤함, 시야 흐림, 손발 저림, 그 모든 건 몸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식탁 위에 한 숟갈, 저녁에 10분 산책, 그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몸을 다시 건강한 길로 돌려놓을 겁니다. 몸은 늘 우리 편입니다. 단지 그 목소리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할 뿐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밥상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밥이 중심이었죠. 반찬은 그냥 밥을 먹기 위한 곁들임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혈당 문제를 겪고 나서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보다 어떤 순서로 먹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의 식습관을 바꿨습니다. 이제 저는 식탁 앞에 앉으면 먼저 채소를 찾습니다. 상추, 시금치, 오이, 나물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식사 전 35분 정도 채소를 먼저 천천히 씹어 먹습니다. 이건 단순히 건강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혈당의 급상승을 막아주기 때문이에요. 섬유질이 위를 부드럽게 감싸면서 뒤이어 들어올 밥이나 고기의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게 돕습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했는데 식사 후 졸음이 줄고 속이 훨씬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혈당은 음식의 종류보다 순서에 더 민감하구나. 채소 다음은 단백질입니다. 저는 주로 달걀, 두부, 생선, 닭가슴살을 즐깁니다. 고기를 드실 땐 기름진 부위보다 살코기나 등푸른 생선이 좋아요.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그래서 밥을 덜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아요. 또 인슐린 분비를 완만하게 도와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예전엔 밥 한 공기 반을 먹어야 든든했는데 지금은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으니 밥 반 공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식사 후 졸음이 거의 사라졌어요. 마지막으로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먹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밥을 급하게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 입마다 꼭꼭 씹어요. 한 숟갈 먹고 10초는 쉬는 거죠. 그렇게 하면 포만감을 느끼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길어지고 혈당이 천천히 오르기 때문에 식후 피로가 크게 줄어듭니다. 혹시 이 순서 지키기 어렵다 하신다면 간단하게 이렇게 기억하세요. 초록 채소, 흰색 단백질, 흰 밥, 탄수화물. 이 세 단계만 떠올려도 충분합니다. 혈당을 안정시키려면 음식 순서만큼 피해야 할 습관도 있습니다. 국물부터 들이키기. 뜨거운 국물엔 염분이 많고 식욕을 자극해 과식으로 이어집니다. 단짠 음식 먼저 먹기. 혈당이 급상승하고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빨리 먹기.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너무 많은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됩니다. 식후 커피 대신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 한 잔. 이게 혈당 관리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물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 당을 천천히 돌게 하거든요. 반대로 식후 바로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이 인슐린 작용을 방해해 혈당이 오히려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커피는 오전 중 한 잔만, 식후엔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였어요. 이제 저는 밥상을 대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약보다 강한 내 몸의 치료제다. 음식은 단순한 에너지가 아니라 혈관을 살리고 뇌를 깨우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순서만 바꿔도 몸이 반응합니다.
피로가 줄고 손끝이 따뜻해지고 마음도 차분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녁 식사 때 한번 순서를 바꿔보세요. 아마 내일 아침 몸이 가장 먼저 대답해 줄 겁니다. 오늘은 좀 덜 피곤하네. 그게 바로 혈당이 안정됐다는 증거입니다. 운동이 어렵다면 식후 10분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이게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혈당이 올라가기 전에 몸이 당을 바로 써버리기 때문이죠. 저는 TV를 보면서 제자리 걸음 1000보를 걷습니다. 그게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꾸준히 하면 체중도 서서히 줄고 당 수치도 안정됩니다. 당뇨는 피할 수 없는 노화가 아닙니다. 습관으로 충분히 늦출 수 있는 병입니다. 손이 떨리고 이유 없이 피곤하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한 끼라도 천천히 먹고 하루 10분이라도 걸어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혈당을 지켜줄 겁니다.